지금 보시는 이 단어들은 때 이루 형태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한국어랑 시제가 달라서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신경 써서 외워주셔야 되는데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해왔던 게 진행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서 시작된 동작이 반복되면서 지금까지 오는 걸 진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태는 과거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동작이 완료되고 그 완료된 결과물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걸 상태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 자동사, 타동사, 때이루, 때아루가 붙으니까 헷갈리는 거지. 크게 보면 진행과 상태는 이걸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때이루 같은 경우에 이 글자만 보면 현재를 나타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포함하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이 글의 때이루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맥락으로 오늘 그 본문도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이 동사들이 오른쪽처럼 때이루 형태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태로 보시면 돼요. 상태 용법입니다. 상태는 과거 어느 순간에 동작이 완료되고 변화가 일어나서 그 결과가 현재까지 쭉 이어지는 걸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한국어는 여기다 포인트를 두기 때문에 한국어는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어는 이 시기부터 지금까지 이게 이어져 왔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때이루형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같은 상황인데 시제가 달라 보이는 게 그래서 그런 거고요. 하나씩 살펴보면 결혼하다로 한번 살펴보면 정말 많이 틀리거든요. 보통 한국어는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과거형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일본어에선 때이루를 쓰죠. 잘 생각해보면 미혼이었다가 뭐 혼인신고서를 제출을 하면 그 순간 기혼이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이혼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기혼 상태가 쭉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는 요 포인트, 결혼식을 올린던지 아니면 이렇게 혼인신고를 제출한 요 과거 시점의 포인트를 두고 과거형으로 물어보는 거고, 일본어는 그 결혼한 상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에서는 때이루를 써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동사들 말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동사들도 때이루형으로 활용이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졸업을 하고 나서 한 번도 안 만났어. 이런 거 얘기할 때 한국어는 과거형인데 일본어는 때이루형을 쓰잖아요. 근데 아우가 지금 이것처럼 항상 때이루형을 써야 되는 동사는 아니거든요. 일반 동사인데 그런데 여기서 왜 때이루를 썼냐? 맥락은 똑같죠. 예를 들어 10년 전에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 9년에도 안 만났고 8년 전에도 안 만났고 7년 전에도 안 만났고 안 만나고 안 만나고 안 만나고 말하고 있는 지금까지 안 만난 상태가 쭉 이어진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외우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때이루형을 볼 때는 항상 과거형이랑 묶어서 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과거형이랑 묶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아웃풋을 할 때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 직업을 나타낼 때도 때이루형을 많이 씁니다. 그 일본에서 일본어를 배우면 이 파트가 좀 중요하게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에 나와 있는 일본어 교재들 보면 요게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같이 외워주세요. 그 예전에 저희 자동사 때이루 볼 때 보면 때이루의 용법을 제가 다 쫙 정리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아니어도 평소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은 때이루형을 쓴다라고 했었어요. 그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일본어를 가르치는 중이다. 현재 진행이 아니라 평소에 일본어를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저는 병원에서 일해요. 저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렇죠? 직업이죠. 그 다음에 A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직업 얘기할 때 나 변호사야, 나 의사야 할 때 나는 변호사를 하고 있어요. 나 변호사예요. 되시죠? 직업적인 얘기할 때 때이루형 써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착용동사, 요거 내일 배우실 건데, 이렇게 우리 몸에 입는 거 있죠? 옷 입을 때 쓰는 동사들도 때이루형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私はすでに結婚しています。3年前にハワイで結婚式を挙げました。 네, 요거 진짜 많이 틀립니다. 이게 한국어로는 결혼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과거형을 써요. 근데 일본어에서는 때이루형으로. 예를 들면 3년 전에 현재 기준으로 3년 전, 과거죠. 3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호적 신고를 했어요. 혼인 신고를 했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죠? 상태로 보시는 거예요. 田中さんはまだ結婚していません。来年結婚します。 네, 이것도 보면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국어는 과거형이죠. 근데 일본어에서는 때이루형으로. 특히 이렇게 마다 들어가면 어제 했던 거 기억나시죠? 마다 때 이나이 형 기억나십니까? 마다라는 말이 앞으로의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형을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봐도 그렇고 결혼이란 동사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 문장은 과거형을 쓰시면 안 됩니다. 木村さんは3年前から京都に住んでいます。 저희 장문할 때 보면 여길 대를 써서 많이 틀리거든요. 근데 이제 자세하게 보면 이 한자가 주자예요. 그러니까 주소, 거주지 할 때 쓰는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소라는 거는 내가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찝어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부천시, 그다음에 중동의 한국 아파트, 뭐 17동에 있는 뭐 1705호 이런 식으로 범위를 줄여서 내가 있는 위치를 딱 찍어주죠.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있는 위치를 딱 찍어주는 게 주소잖아요. 거주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스무가 갖고 있는 동사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나는 여유롭게 살고 싶어 이렇게 할 때 그 살다로는 쓰지 않습니다. 거주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포인트 짓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조사 니에 무슨 특징이 있냐면 니는 뒤에 존재 동사가 많이 와요. 예를 들어 책상 위에 책이 있다 할 때 스쿠에노 우에니 혼가 아루 그래서 아루 이루 같은 게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뒤에 존재를 나타내는 그 동사가 올 때 니를 써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존재잖아요. 내가 이 주소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가 아니라 니를 쓰셔야 됩니다. 대는 이 범위 안에서 이렇게 동작이 일어나야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니스무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 모르셔도 되고 결과적으로 니스무를 세트로 써주시면 돼요. 今、キムさんはどこに住んでいますか？ 이게 많이 틀리는 이유가 요 한국어가 좀 어색해요. 말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렇게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 사세요? 어디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직역해서 요렇게 많이 쓰죠. 도코니 스미마스까?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미래형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이사 갈 거야?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 부천으로 갈 거야? 일산으로 갈 거야? 서울로 갈 거야? 어디에 살 거예요? 미래의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물어보는 거는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계시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이로형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私は今までずっとソウルに住んでいます。 네, 예를 들어서 5살 때 서울로 이사를 와가지고 내가 지금 뭐 30살까지 쭉 서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어느 시점에 이사를 와서 여기서 살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상태가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태의 관점으로 봐주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私は父に似ていますが、弟は父に全然似ていません。 이것도 별표를 해주시고요. 먼저 이 조사를 오로 쓰시면 안 됩니다. 보통 여기 아빠를 엄마를 해서 을을 때문에 오 쓰시는데 오는 기본적으로 앞에 목적어가 오는 타동사가 와야 돼요. 근데 이 니는 아니 니루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오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 니테이루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도 한국어가 이 닮았다라서 과거형으로 한국어를 쓰니까 여기도 과거형을 많이 쓰시는데 잘 생각해 보면 과거에만 닮은 게 아니라 현재도 닮은 거죠.
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쭉 지금까지 내가 부모님을 닮은 상태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과거 완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태의 개념으로 보시고 때이루형으로 써주시는 겁니다. 私と母は顔はあまり似ていませんが、性格は似ています。 네, 이제 여기 아마리 같은 경우에도 뒤에 부정형이랑 많이 붙죠. 그래서 이렇게 아마리 그다지 닮지 않았다. パクさんは日本語の辞書を持っていますか？ 네, 이 모츠라는 단어도 일본어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 초반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죠. 필수 단어 중에 하나인데 생각보다 회화에서 활용을 잘 못하세요. 얘가 좀 느낌이 그 활용되는 예시들을 보면 조금 느낌이 약간 다르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에 드는 것도 돼요. 드는 것도 되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소유의 느낌으로 쓸 때는 때이루형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妹は可愛い服をたくさん持っています。 네, 여동생은 귀여운 옷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때이루형으로 써주시면 되고. 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끊으시면 돼요. 스코시가 조금이고 시간은 밖에. 그래서 얘는 뒤에 나이형이랑 붙습니다. 부정형이랑 붙어요. 그래서 조금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못데이마생. 이거는 별표를 해주세요. 뭐냐면 이 시루 같은 경우에 긍정형일 때는 때이루형으로 쓰는데 부정형일 때는 이렇게 때이루형으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이거 부정형일 때 많이 틀리니까 정확하게 이 세트를 그냥 통째로 외워주세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긍정형일 때는 네, 때이루형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부정형일 때는 이렇게 시대 이마생이라고 쓰지 않아요. 시대 이마생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리마생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반말로 하실 때는 뭐 시라나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私はすでに結婚しています。3年前にハワイで結婚式を挙げました。私はすでに結婚しています。3年前にハワイで結婚式を挙げました。田中さんはまだ結婚していません。来年結婚します。田中さんはまだ結婚していません。来年結婚します。木村さんは3年前から京都に住んでいます。木村さんは3年前から京都に住んでいます。今、キムさんはどこに住んでいますか？今、キムさんはどこに住んでいますか？私は今までずっとソウルに住んでいます。私は今までずっとソウルに住んでいます。私は父に似ていますが、弟は父に全然似ていません。私は父に似ていますが、弟は父に全然似ていません。私と母は顔はあまり似ていませんが、性格は似ています。私と母は顔はあまり似ていませんが、性格は似ています。パクさんは日本語の辞書を持っていますか？パクさんは日本語の辞書を持っていますか？妹は可愛い服をたくさん持っています。妹は可愛い服をたくさん持っています。私は少ししか本を持っていません。私は少ししか本を持っていません。ここから学校までの行き方を知っています。ここから学校までの行き方を知っています。カレーライスの作り方を知っていますか？はい、知っています。カレーライスの作り方を知っていますか？はい、知っています。